플리마 찰리 081 택시 투어 A14. 오, 500. 한 번도 성공한 거예요? 요즘에는 자격증 취득을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입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누리 비행교육원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태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2년생이고 한국 나이로는 35입니다. 여기는 혹시 어디예요? 다음날 일정이 이른 시간에 있을 때만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요. 원래는 광진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요? 여기 화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힘드세요? 광진구에서 출퇴근할 때는 조금 힘들죠. 일어나는 거는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6시 반에는 나와야 돼요. 아침에 정말 이른 시간에 나와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기름값이랑 톨비가 많이 들거든요. 거의 이틀에 한 5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체험 비행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떠 있잖아요. 저희는 해 뜨면은 비행 가능합니다. 서울 생활 하시다가 이런 데 내려오면 너무 할 게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차로 한 15분 걸립니다. 차 없으면은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죠. 좋게 생각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는 거고, 저는 좀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교관님은 전공을 하신 거예요? 전공은 이제 기계공학 전공을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자격증 취득하고 왔습니다. 미국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비행을 하기도 했고, 사촌 누나랑 이모가 다 미국에 계세요.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비행학교 근처에서 이제 다 계셔가지고 네, 미국으로 가게 됐죠.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생활비 포함해서 한 1억 5천 원 정도가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한 2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한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항공사에 이제 입사하지 못한 분들을 낭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낭인 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100명?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 방에 있는 분들만 1,5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공 이제 필기 시험 보러 갔다. 900명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 쓴 돈 최소 750원. 차단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가 이제 활주로예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양쪽 그 활주로 끝에 비행기가 있는지, 그리고 양쪽 끝에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지나가는 거죠. 사무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불부터 다 켜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에요? 매번 비행을 하기 전에 비행계획서를 내거든요. 몇 시에 비행을 한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하면은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 스케줄 띄워놓고 여기에다가도 교관님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빨리 오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너무 조용하니까 유튜브 음악 띄워놓고, 하루 일과의 시작은 비행기 청소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2대만 할 거예요. 이 2대를 거의 이제 주력으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이 2대가 가장 좋은 비행기예요? 일단 저 파란 거는 제일 좋은 게 맞아요. 전부 다 이제 회사 소유죠. 한 대당 얼마 정도예요? 비행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제일 비싼 게 저 파란색 비행기거든요. 네.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요즘에는 자격증 취득을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입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억 들여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입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관님은 2억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교관님은 혹시 금수저? 금수저 아니에요. 그때그때 안 지워주면은 잘 안 지워져요. 자주 해주는 게 좋죠.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거든요. 연료를 꽉 채우고 사람이 다 탔는데도 600kg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체험객분들 오실 때
몸무게 제한이 있어요. 몸무게가 95kg 미만인 분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나가시면 이제 법적인 기준에서 오바될 수 있기 때문에. 교관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경비행기 키가 뭐예요? 이게 키거든요. 자동차처럼 얘를 바로 넣는다고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건 아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버튼들은 뭐예요? 이쪽은 비행할 때 필요한 계기들,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속도계고요. 요거는 고도계, 승강계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지 강하고 있는. 얘는 지금 꺼져 있는데 자세계라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현재 어떤 자세로 놓여 있는 그거를 알려주는 장비고요. 스로틀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악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RPM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조종관 보시면 얘를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 조종관을 앞뒤로 움직여 볼 거예요. 꼬리날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비행기의 기수를 들고 낮추고 그런 역할을 한다.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건 뭐예요? 렌탈 하시는 분들이 아이패드를 많이 들고 타세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거치할 수 있게. 티맵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티맵은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이제 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혹시 저도 타봐도 돼요? 저희 체험 비행 하기 전에는 항상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서약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진행하고 타는 걸로 하실게요. 서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모든 비행하시기 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빈칸 전부 성명, 주소, 뭐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채워주셔야 되고 혈액형까지 전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약서는 이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위험해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건 또 뭐예요? 전문 교육기관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하실 때 원래는 필기를 4과목을 보셔야 돼요. 3과목이 면제가 되고 한 과목만 보면 되시는 거죠. 수도권에는 이제 저희만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런업이라는 거를 할 건데 뭐냐면 이제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엔진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제표 플리마 찰리 081 택시포 A14 원업하고 이륙하겠습니다. 엔진을 최대치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최대치로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RPM에다가 맞춰놓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도가 올라가요? 앞피트 이상은 올라가요. 3,000m 정도? 와, 3000m까지 올라가진 않죠? 그쵸?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륙이 어려워요? 착륙이 어려워요? 착륙이 훨씬 어렵죠. 모든 조종사의 끊이지 않는 숙제. 여객기 기장님들도 착륙하는 게 항상 어렵죠. 바람하고 항상 좀 싸워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보시면 이제 비행기가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또 이륙을 할 거예요. 이제 이륙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Canopy, will check close and lock. Seatbelt, will check fasten. Turn. 아까 테이크 포지션 확인했고, all lights on. Fuel pump on. 트랜스포터 됐고, flaps. 앞서 수시됐어요. Fuel selector. Right. 그리고 before takeoff checklist complete. 다니는 경로를 서로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항상 다 이 교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고도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하죠. 화성 찰리 코틀리마 찰리 081 테이킹 오프 런 A14 갈게요. 와우. 와. 오. 우와. 기류가 좀 살짝 있네요. 아, 오. 오늘 바람이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오늘 바람이 꽤 있네. 지금 날씨가 조금 더워가지고 조금 상승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좀 기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혹시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저 몸무게 75kg. 아, 기온이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비행기가 조금 힘들어해요. 하는 게 아주 시원치 않아요. 제 무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 무거우신 편은 아니에요. 이제 1000피트에 도달을 했는데 1000피트면은 한 300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m가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육상 빌딩보다 높은 고도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기아 자동차. 최근에 A5 샀거든요. 심지어 제 차 화성에서 왔는데. 아, 그럼 여기서 만들었겠다. 여기가 연간 생산량이 아마 50만 대 이상일 거예요. 뭐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타고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비행을 조금 타고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정도는 배우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 바로 밑에가 궁평항인데 굉장히 노을이 이쁜 그런 곳이죠. 사실 여기 궁평항을 되게 옛날부터 좀 많이 왔었어요. 노을 보려고. 여기서 일하면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노을을 좀 항상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화성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무안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하는 데로 좀 멀리 비행하는 거를 이제 야외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많이 가죠. 하루 종일 이렇게 비행을 하시잖아요. 이제 퇴근할 때는 자동차 타면 기분이 완전 이상할 것 같아요. 집까지 또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은 들죠. 비행기로 출퇴근하고 싶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할 건데 한 번은 안 하더라도 무중력 체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속도를 올려가지고 파워를 완전히 끄고 기수를 들었다가 훅 내릴 거예요. 몸이 이제 붕 뜨는 느낌이 드는데 주의하실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조종관을 앞에 있는 거를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붕 뜨니까 최대한 이제 잡지 마시고 운전벨트를 잡고 네, 계세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울 수도 있다. 아, 진짜 토하는 사람은 없죠. 아이 그런 건 그 순간에 무서운데 다들 끝나면은 또 좋아하세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아, 제발.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빡세게는 안 했는데 놀래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순간 네. 부장님 잡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살기 위한 그 본능 오히려 이거 하니까 긴장이 싹 풀렸어요. 진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고요. 기장님은 안 무서워요? 저는 이제 맨날 하니까 저는 재밌죠. 반응이 좀 나뉘긴 있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은 저도 이제 기분이 이렇게 같이 좋죠. 가장 많이 놀라신 편에 속해요. 아, 제가 또 겁쟁이는 아닌데 필기구랑 비슷한데 또 살짝 다른 느낌이 있고 오늘 기류가 좀 보니까 안 좋아요. 좀 무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숲에서 막 이렇게 푹 치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 땅도 빨리 그만큼 베어지잖아요. 땅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치는 건데 제가 랜딩하기 직전에는 조금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조정을 해야 돼서 저였어도 이런 기류의 체험을 했으면 약간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기류가 안 좋진 않거든요. 왜 제가 탈 때만 착륙을 실패하고 라운드를 하더라도 네.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라. 오메. 한 번 성공인 거예요? 네, 부드럽게 일부러 안 내린 게 이런 날은 너무 부드럽게 내리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택시백 핵과 플랩서 트랜스폰더 스탠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혹시 몇 개 정도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비행기 시장이 한국에서 좁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모르는 분이 사실 더 많고 시장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작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주를 가려고 해도 차로 뭐 운전해서 6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공항 가는 게 번거롭잖아요. 보안 검사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비행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개인 시장이 좀 작은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항공사 준비를 했고 너무 비행을 안 하기도 했고 백수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비행을 그만둬야 되나 진짜로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20년도 2월에 귀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타이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채용이 아예 없었어요. 거의 5년 동안 없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비행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코로나 때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한 거는 있죠. 어떤 일 하셨어요? 3년 동안 배달했고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이런 것도 했고 그럼 2, 3억 쓴다고 하셨잖아요. 되고 나서는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솔직히 되기만 하면 그 금액은 금방 복구할 수 있긴 하죠. 부기장만 돼도 직원으로 일하면은 조금 힘들고 근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사서 직접 운용을 한다 가능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회수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회수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다들 그 생각을 하고 부기장이 되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2년, 3년이면은 뭐
쓸 거 쓰고 이런 거 제외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죠. 저격기 자격증도 있는 거죠. 운송용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학사를 해서 이제 부기장이 돼야지만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이제 사업용 조종사라고 해가지고 그 자격증은 가지고 있죠.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달라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트럭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는 없어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또 따로 취득을 해야 돼요. 경비행기를 따면 다른 뭐 헬기나 이런 것도 운전할 수 아니요. 있어요? 헬기는 또 별도예요. 헬기는 약간 차이가 더 심해서 제가 사업용 조종사랑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그나마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자격증이 이제 아예 다르다. 신체 검사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화이트 카드? 네네, 그건 맞아요. 어떤 거예요? 피 빼가지고 검사도 다 하고 소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눈 쪽으로 좀 검사를 많이 해요. 지금 안경 쓰셨잖아요. 아 근데 화이트 카드 발급되는 거는 이제 교정 시력이 1.0이면은 웬만하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종합 검진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항목을 이제 다 체크를 한다. 요즘 기름값이 문제잖아요. 네. 비행기도 혹시 경유 써요?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 쓰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겠네요. 고급 휘발유 진짜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거의 적자 아니에요? 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체감이 확 될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풀로 채우면 얼마나 들어가요? 오른쪽에 60리터, 왼쪽에 60리터. 그래서 총 120리터인데 뭐 고급유가 리터당 저희가 넣는 데는 한 2,200원 정도 하는데 뭐 한 24만 원? 풀로 넣으면 몇 번 날 수 있어요? 한 6시간 정도 날 수 있어요. 1시간에 보통 뭐 17에서 20리터 정도. 언제 퇴근하세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런 생각이 날 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갈 때 2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세요? 뭐 노래도 듣고 뭐 아니면 유튜브 좀 정보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걸 들으면서 간다든지 가면 졸릴 텐데 졸음운전 안 하게 잘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빨리 가고 싶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고. 조종사로 선택한 게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조종사를 그때 하면 안 됐는데 이 얘기는 솔직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은 안 한다. 저도 솔직히 다시 돌아가면 뭐 할지 안 할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후회는 없고. 고민하셨잖아요, 출연하는 거. 막상 찍어보니 어떠셨어요? 긴장도 많이 됐었고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 딱 하나는 미국에서 자격증 다 따고 돌아왔을 때 누나네 회사에서 이제 영주권을 스폰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를. 그때는 그냥 한국에 있고 싶었으니까 그때 안 간 게 가장 후회가 돼요. 만약에 그때 갔으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다른 방향으로 좀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쉽고 후회가 된다. 교관님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을 하고 싶은 분 아니면은 저처럼 비행을 이미 하신 분, 꼭 비행이 아니더라도 도전을 하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 교관님처럼 꿈을 향해 도약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비행이라는 거를 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그 생각을 진짜 무수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고 쪽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제가 이제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하시는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딱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고 최근에 비행을 다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고 입사한 지 한 달 동안은 진짜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막 탑건 OST 막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비행을 못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비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맨날 오는 게 너무 이제 좋았고 비행 자체가 좋아서 여기로 왔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그런 말처럼 제가 정확한 어떤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은 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항공사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항공사에서는 이제 조종사들이 승객하고 직접 대면할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 승객의 즐거움을 항상 이제 같이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쪽백에게 항상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걸 옆에서 바로 지켜볼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제 좀 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듣는 노래 중에 응원을 받는 노래가 있어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킹 더 와이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노래의 뜻 자체는 이제 불안한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거를 받아들이고, 상황이 저랑 좀 되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항상 되게 많이 들었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꼭 집에 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